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는 무조건 동학부터 시작하는 거야. 동학. 그런데 이제 앞에는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거고, 거기 623쪽에 고 세력, 동학, 양가로 4번 세력만 정리하자. 세력. 1번 충청도 북접, 동그라미 1번 충청도 북접 줄, 이걸 본부라고 해. 본부. 그 다음에 주요 지도자는 최시형, 2대 교주 최시형. 무슨 성격을 강조하는 집단이다? 종교적 성격 강조. 거기까지 줄 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라도 남접 세력, 주요 지도자는 전봉준 등. 얘들은 종교보다는 사회 개혁적 성격을 좀 강조하는 집단이야. 거기까지 줄 쫙. 그래서 이제 1890년대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교세가 어느 정도 확장됐고, 이제 북접하고 남접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 624쪽. 교조 신혼운동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줄. 교조 신혼운동.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물론 읽어보면 좋지만, 자, 1892년. 1892년부터 1893년, 요길 먼저 정리하는 거야. 자, 요 기간은 이제 동학 농민들이, 동학 교도들이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야. 교조 신원운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정리하는 거야. 교조 신원운동이 뭐냐, 이거. 교조 신원. 이것도 여기 뜻이 어디였는데, 교조는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최재우가 되겠지. 신원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사회편에서 동학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공부했을 때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몰락 양반 최재우가 만들었고, 이 종교는 경상도에서부터 이제 포교가 시작되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데, 최재우, 동학이라는 종교하고 최재우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 종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억울하게 처형당한다고, 혹세무민한 죄로. 그래서 2대 교주인 최시영이 바로 교조 최재우의 죽음을,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리고 동학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종교적 성격의 운동. 자, 그래서 이걸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한다.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뭐. 배경은 그냥 읽고 결국은 탄압이야.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고,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고 동학의 공인과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고자 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 누가 주도했다? 북접이 주도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 성격을 강조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종교운동이야, 사실은. 합법적인 종교운동, 합법적인 종교탄원, 청원운동. 그러니까 당연히 북접이 주도해야 돼. 북접. 그리고 종교적 성격의 운동.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집회를 연 거야. 순서대로. 공주 집회 줄. 양가로 2번 삼내 집회 줄. 그 다음에 625페이지 양가로함에 서울 복합상소 줄. 그 다음에 4번 보훈 집회 줄까지 줄쳐놔. 자, 그리고 보통 이걸 1차, 2차, 3차 집회라고 하는데, 공주 3내는 거의 근접해서 그냥 합쳐서 1차 집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주 3내. 그래서 공주로 나오던 3내로 나오던 요걸 1차 집회. 그리고 여기서 뭘 외쳤을까? 교조 신원과 종교 탄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뭐 대충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서울로 보내. 서울로. 그래서 서울 궁궐 앞에서 엎드려서 그걸 복합이라고 해요. 서울
복합상소. 서울 복합상소. 그냥 쉽게 말하면 서울 집회 해도 되지 뭐. 서울 복합상소, 서울 집회, 2차 집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집회로 간다. 3차 집회. 3차 집회는 보훈 집회. 보훈 집회. 이렇게. 보훈 집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줄쳐놓고 여기까지가 바로 북접이 주도한 집회야. 북접이. 그리고 주로 교조 신원운동 하면 주로 요걸 물어보는 거야. 교조 신원운동, 종교적 최재우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누명을 벗겨달라. 그러니까 종교적 성격이고, 그렇다면 충청도 지방의 북접 세력이 주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자는 최시영이고, 이대교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면 공주 삼례, 서울, 그 다음에 보훈 집회. 그런데 이제 거기 목차 이렇게 나왔지? 정치적 집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종교적 성격의 운동만 띄었지만 점차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도 변질된다는 거지. 몇 차 집회에서? 3차 보훈 집회에서. 3차 보훈 집회에서. 어쨌든 보훈 집회에서. 그래서 거기 정치적인 구호를 줄쳐놔. 무슨 구호일까? 척, 외양, 창의. 척, 배척하자. 누구를? 외, 일본과 양, 서양. 그래서 의를 드높이자. 창, 의. 그런 뜻이야. 결국 외세 몰아내자는 소리잖아. 이거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그건 정치적 구호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은 종교적 성격에서 출발해서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 전환되었다. 보훈 집회에서. 구호, 척, 외양창의. 척, 외양창의. 자, 그럼 이거는 교조신운동.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줄쳐놔. 보훈 집회가 열릴 때 남쪽 지방에서 전라도 어디에서 금구에서 집회가 열렸다. 그 바로 밑에 금구 집회. 이거는 누가 주도했다? 그 밑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접 세력이 주도. 그거 줄쳐놔. 그러나 금구 집회까지는 좀 경찰 간부 후보생이나 공무원에서 한 7급 정도 같으면은 요거까지 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거 보훈 집회까지만 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는 북접이 주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북접이 주도한 집회는 공주 삼례, 서울, 보훈. 근데 이제 알아두는 거지. 보훈 집회가 열릴 때 전라도가 남접 세력이 있는 동네. 금구 집회. 금구 집회가 열리기도 그냥 했다 정도. 정부의 대응. 그건 눈으로 한번 읽어. 자, 그 다음 넘겨.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1차 농민운동의 전개. 1894년까지 출처나. 그래서 이제 몇 년으로 간다? 1894년으로 가는 거야. 1894년이 좀 중요한 사건이 한 3개 터져. 동학농민운동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지만 이때는 무장봉기하는 거야. 무장봉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란. 밀란으로 발생한 거야 이게. 그런데 그래서 종교적 교조신운동에서 농민봉기로 농민봉기 밀란의 성격을 띈 걸로 농민봉기 무장봉기한 거. 근데 이제 농민봉기는 크게 2차례가 있는 거야. 그래서 1차라고 한 거지. 물론 당연히 1차가 먼저 일어났겠지 뭐 그럼. 1차 다음엔 뭐가 있을까? 2차가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농민봉기하면 1차하고 2차로 머릿속으로만 생각나고 스타트는 1차 봉기부터 한다. 1차 봉기. 그래서 1894년에 제일 먼저 터진 게 1차 농민봉기야. 1차 농민. 이걸 일명 고부밀란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용은 읽어보고 목차 위주로 해. 봉건적 수탈의 심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학은 주 타겟이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19세기부터 세도 정치기부터 이미 시달려 왔잖아. 봉건적 수탈.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령들의 수탈 이런 거, 지주의 수탈 이런 거에 시달려 왔다. 그게 결국은 여기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1번은 더 확실하게 외우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 그 사람 무조건 기억해. 고부군수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 그러면 무조건 1차 농민봉기의 원인이야. 그 다음에 눈으로도 읽고 그냥. 그 다음에 균전사의 수탈. 그것도 줄 많잖아. 그 다음에 3번 전운의 패단. 그것도 줄 많잖아. 그래서 읽으면 물론 좋은데 하나는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돼. 고부군수 조병갑.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양가로 2번. 1번에 식량수탈 심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대내적으로는 봉건적 수탈,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 그러니까 이 농민운동은 봉건적 수탈을 저항해서 사회 개혁을 하자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을 몰아내자 이렇게 그렇게 크게 하고, 그러나 또 고부군수 조병갑은 무조건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간다. 1차 농민 전쟁.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1차 농민 줄 전쟁까지 줄. 왜 전쟁이란 표현을 썼어? 전쟁이었어. 그래, 전쟁이니까. 무장봉기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주도를 했다? 남접이 주도하는 거다. 이거. 그러면 전라도 전봉준 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떤 성격이 강할 때다? 반봉건적. 그거는 사회개혁.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터진다? 고부줄.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둬야 된다는 소리지. 고부군수 조병갑. 그렇게 계속 읽어봐도 돼. 고부군수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읽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고부에서 조병갑이 하도 수탈하니까 농민들이 무장봉기해서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한 거야. 그리고 조병갑은 도망가. 그리고 이제 관청에 쌓아뒀던 곡식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조치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정부한테 알려진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당연히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왜 밀란 발생하면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라는 걸 파견한 거야. 안핵사. 그래서 안핵사를 파견하고 고부군수를 교체해. 그래서 안핵사 밑에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 탄압, 그것도 줄쳐놔. 그래서 안핵사가 일단 이용태라는 사람이 안핵사로 파견이 됐고, 고부군수가 이제 교체돼서 고부군수가 부임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농민들이 자꾸 욕을 했겠지. 우리가 걔 그 조병갑 도망간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했으니까 그걸 잘못된 걸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시정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나 봐. 그래서 일단 해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핵사 이용태라는 애가 이거 이제 사건 조사하면서 탄압을 하더라고. 동학과 농민들을. 그래서 다시 재차 봉기한 거야. 그래서 또 어디를 점령하냐면 고부를 점령한 거야. 근데 고전에 무장봉기라고도 있지. 무장줄. 그 다음에 고부 점령과 백산직결 줄. 먼저 줄 쳐놓고 하자. 그 다음에 넘겨. 628페이지로 가. 동그라미 3번. 황토연 전투에서 전라 가명군 격파. 그거 줄쳐놔.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만 해도. 그 다음에 4번. 장성 전투에서 홍계운이 이끄는 경군 격파. 그거 줄.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전주 점령과 전주 화약까지 줄. 그래서 다른 거 복잡한 것도 있지만 한 4가지는 기억해놔. 고부.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 황토연 전투. 그 다음에 장성 황용촌 전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주. 자, 이게 바로 1차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이야. 요게 이제 순서 발달 문제 나올 때 요 네 개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무장하고 백상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요 네 가지는 확실히 외우라고. 그래서 이제 다 재버치하고 고부밀란의 발생. 고부밀란의 발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봉기를 해서 농민들이 무장해서 이제 결국 정부에다 대고 이제 잘못된 거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동네, 전라도 여러 동네를 그냥 휩쓸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방군을 파견한다고. 그래서 그걸 전라 감영군이라고 하는 거야. 전라 감영군을 어디서 격파했다? 농민들이. 황토연 전투라고 하는 거야. 황토연 전투. 그러니까 1차 농민 봉기에서는 그냥 조선 정부군이, 조선 관군이 그냥 단독으로 진압하는 식이야. 근데 조선 정부군은 별로 세지 않는 군대거든. 그래서 이 1차 때는 농민들이 다 이기는 때야. 그래서 황토연 전투라고 한다, 이거를. 전라 감영군 격파. 그랬더니 이제 지방군이 격파를 당했으니까 더 센 군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경군, 중앙군, 홍계운이 이끌었던 경군을 보냈는데 또 어디에서 농민들이 격파한다? 장성 황룡천까지 알아나? 장성 황룡천이라고 돼 있나? 황룡천이라고 있나? 장성 옆에다가 황룡천이라고 써놔. 황룡촌, 황룡촌 전투라고도 한다. 그냥 줄여서 장성 전투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홍계운이 이끌었던 경군 격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점령한다? 전주를 점령한다. 여기가 끝이라고, 일단. 그래서 전주를 딱 점령한 다음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화해를 한다고. 그걸 전주 화약이라고 한다고. 전주 화약. 그래서 1차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 네 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외우라고. 고부밀란, 황토연 전투, 장성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에 전주 화약.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야. 표면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산. 그래서 전주에서 해산. 그 다음에 설치된 게 뭐다? 밑에. 집강소. 그것도 반드시. 집강소. 따라서 이거는 1차 농민봉기 이후 내지는 전주화약 이후. 전주화약 이후. 농민들이 뭘 설치했다? 집강소라는 걸 설치했다. 그리고 그 이제 구호실초나 어디에다가 설치했대? 전라도 53기. 요것도 한번 바꿔 나온 적 있어? 삼남이라고. 삼남이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세 개를 합쳐서 삼남지방이라는데 아니라고. 전라도에만. 전라도 53개군에. 민정기관. 다음 페이지에. 민정기관. 이 소리는 정부가 설치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설치한 거라고. 그리고 본부는 어디 있다? 전주. 대도소라고 한다. 대도소. 그리고 니은. 한번 읽어봐. 집강소에는 한 사람의 집강과 그 밑에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고 민정을 처결했고, 이로써 전라도 일대에서는, 거기서부터 전라도 일대에서는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줄초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혁안을 실천해 옮기는 거야, 스스로. 어디를 통해서? 집강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628쪽으로 다시 가서 창임은 회색 부분에 백산에서 발표 창임. 이게 사려지면 제일 잘 나오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의 중에서 도탄에서라고 해.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거기서부터 더 줄쳐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족의 무리를 구축.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예 거기다가 그 빈공, 그 제목에다 이렇게 써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이 이거야. 이것도 반드시 구호를 알아놔.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 이거는 동학 조선 후기 사회 동학할 때 이 용어 그때도 나왔었어. 이건 다른 말로 광제 창생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란 용어도 알아놔. 그리고 해석. 제폭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나라를 바로잡자. 대충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빼고. 맞잖아. 그렇잖아. 자, 그래서 요 용어가 딱 나오면 아, 요거 동학이구나. 그리고 사료지문은 그런 거가 제일 잘 나오고 밑에 4대 강령 있지? 4대 행동 강령 그것도 줄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료지문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걸 딱 주고 문제를 물어보면 1차 농민운동 물어보는 거야. 주로. 1차 농민운동. 자, 이거는 누가 주도했냐면 남접이 주도해야 돼. 남접. 그러면 지도자가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전봉준 등. 거기 아까 있어. 응. 그 줄쳐 놓으면 돼. 거기 627페이지에 거기 무장봉기 기억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줄쳐놔. 그 전봉준에다가 녹두장군이라고 써놔. 새야 파랑새야의 주인공. 새야 파랑새야 뭐 저거. 녹두장군의 주인공 전봉준.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남접. 그 다음에 니은에 그 줄쳐놨잖아.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내세웠다고. 제폭구민 그게 이제 창의문이랑 아까 읽은 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넘겨 그냥.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629페이지 가서 폐정 개혁안 12개조 그거 줄쳐놓고 별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아까 갑신정변이 주장했던 거 혁신 정강 해가지고 요거랑 자꾸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혁신정강이라고 얘는 폐정개혁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봉건질서를 바로잡자. 사회개혁. 폐정, 개혁은 동학.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번 읽는 거야. 자, 1번은 동학교도와 정부는 사인 원안을 쓰고 서정 협력하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 뭐. 2번 탐관오리줄. 그 다음에 엄징줄. 뭐 당연히 칭찬하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자, 탐관오리. 그 다음에 3번 횡포함 부호의 무리줄. 4번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줄. 근데 횡포함 부호나 유림이나 양반은 거의 비슷한 애들이야. 2, 3, 4를 묶어. 처벌하자. 당연한 말이지만 어쨌든 얘 처벌하자. 양반을 처벌하자는 얘기는 양반이 양반을 처벌하자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요거 농민인가 보다. 그러면 동학이구나. 그걸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시키면 10번 외와 내통한 자 줄. 외와 내통한 자. 그래서 그 네 개는 항상 같이 다녀. 같이 다니고 그냥 읽으면 돼. 탕간오리 뭐 부호, 양반, 유생, 그 다음에 외와 내통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반청이 아니라 일단 반일이구나. 반일이구나. 처벌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로 가냐면 5번으로 간다. 노비문서줄. 그 다음에 칠반천인줄. 그 다음에 백정줄. 청상과부의 재혼줄. 그거 묶어. 5번, 6번, 7번을 일단 묶어. 자, 이거는 사회면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노비문서를 그 생각을 해. 노비문서 불태워라. 노비문서 소각해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 노비문서 소각해라. 노비제도 없애자는 얘기지. 뭐. 그렇잖아. 노비제도 없애자. 자, 그 다음에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애들이 노비도 있고, 칠반천인은 뭐 말하는 거냐면 그 조선시대 사회할 때 그 신양역천 옆에다가 신량 역천층을 이렇게도 불러. 칠반
천인. 신양, 역천, 차별 대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차별받는 애가 또 누굴까? 백정. 머리에 쓰는 모자 벗겨라. 그 얘기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노비 차별하지 말고, 칠반 천인 차별하지 말고, 백정 차별하지 말고, 결국은 평등사회 지향한 거지, 이것도.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지, 뭐. 근데 평등사회 지향은 얘네들도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점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 문벌을 폐지하고, 이렇게 나오면 얘네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외워. 농민이니까 무식한 말 안 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지. 노비문서 불태워. 응? 칠반 천인의 대우 개선해. 백정이 쓰는 모자 벗겨. 그래서 직접적인 용어가 나오면 이거 농민이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락할 거야. 그래서 같이. 자, 그래서 요거한 거 맞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명잡세 줄. 그 다음에 9번은 그냥 지벌타파 줄. 그 다음에 11번은 공사체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줄. 그리고 공사체는 동그라미잖아. 그 다음에 12번은 별표 쳐놓고 특히 더.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거기가 줄쳐나.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뭘 뭐냐면 8번, 9번은 말고 9번은 사실은 사회면으로 갈 수도 있어. 지벌타파. 그래서 8번, 11번, 12번. 이거는 경제개혁이지 뭐. 경제면의 개혁이잖아 이거. 구체적으로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정치개혁, 뭐 사회개혁, 경제개혁을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래서 무명잡세는 뭘까? 근거에 없는 세금은 거두지 마십시오. 무명잡세. 그 다음에 공사체는 뭘까? 빚. 나라에 진 빚, 내지는 개인적으로 진 빚. 무효로 해달라고. 공사체 무효. 이렇게 외워. 공사체 무효.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그거랑 요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 환곡, 환상미 내지는 환곡 X. 요거는 갑신으로 간다. 갑신으로 간다. 공사체 무효. 동학으로 간다. 환곡, 환상미 없애달라. 갑신으로 간다. 공사체 무효. 동학으로 간다. 그것만 좀 이거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나중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농민이기 때문에 수치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토지제도 개혁까지 요구한 거야. 그래서 토지의 평균 분작이라고 해 그거를. 토지 평균 분작. 이 말은 토지 개혁하자. 지주제 없애자. 토지 분배하자. 누구한테 토지 달라? 농민에게 토지 달라. 그 얘기하는 거야. 농민에게 토지 달라. 그래서 토지 개혁까지 주장한 거는 유일해 이 단체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별표. 토지제도 개혁이 딱 나오면 무조건 동학이고 다른 데서는 토지 개혁을 했다 내지는 추진했다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용별로 분류해서 공부하면 조금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읽고 어쨌든 별표 쳐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도 물어보고 이제 이걸 주고서 이제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해산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자, 해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로 간다? 2차 줄. 2차는 누구와 누가 연합한다? 남접 플러스 북접. 이때는 특히 어떤 성격이 더 강했다? 항일 구국운동, 반외세.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교조신혼운동은 외우지 말고 교조신혼운동은 종교운동이니까 북접이 주도했다. 이거 1차 농민운동은 밀란의 성격, 사회개혁적 성격을 띄었으니까 남접이 주도했다. 북접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2차 농민봉기, 2차 농민봉기는 남접 플러스 북접이 이때 가담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때는 조금 더 사회개혁적 성격이 좀 강했던 거고 요때는 조금 일본을 몰아내려는 항일 구국운동
외세적 성격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배경. 청과 일본의 군대 파견. 그거 줄쳐놔. 언제 나갔지? 그 위에다 써. 텐진 조약 철수. 갑신정변. 그치?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철수했잖아. 근데 이제 장차 군대 파병할 때는 사전 통고하고 파병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전주 화약 이미 이전에 들어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주 화약 이전에 먼저 들어온다고 얘네들이. 근데 청나라한테는 원군 요청을 해. 근데 얘네들은 원군 요청을 안 하지. 일본한테는. 그래서 일본이 원군 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때 구실로 삼았던 조약이 텐진 조약이라고. 텐진 조약. 자, 그래서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은 청일 양국군대가 파병하는 계기가 된 사건. 그 들어왔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갑오 개혁 추진. 그거 줄쳐놔. 그 내가 여기다 빈 공간에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1차 농민운동하고 2차 농민운동 있지? 그 사이에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갑오개혁도 1차 갑오개혁이라고 한다. 1차 갑오개혁. 따로 쓰지 말고 그냥 그 목차만 써놔. 자, 그래서 전주 화약 이후에 2차 농민 봉기 사이에 있었던 일. 일본군이 그거 별표 쳐놔. 그 문장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의 강요로 갑오개혁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별표 쳐놔. 그게. 거기에 이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전주 화약과 2차 농민운동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요거 써놔. 집강소. 그러니까 한편 이 시기는 일단 해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농민들이 뭘 설치해서 자치할 때다. 집강소 설치할 때다 이거. 그러니까 집강소 설치할 때하고 일본 경복궁 점령하고 갑오개혁 실시할 때하고 비슷한 동시대라는 거야. 자, 요걸 이제 다시 또 이해하기 좋게 아예 막바로 교조신혼운동 다음에 고부밀란으로 간다. 그 다음에 황토연으로 간다. 그 다음에 장성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전주 화약으로 간다. 요 네 개는 확실히 이제 순서대로 외우고, 여기 1차 농민봉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농민봉기를 갈 텐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크게 농민들을 물어보면 집강소. 집강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때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갑오 개혁이 이제 실시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청일군이 같이 들어왔긴 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본 군대가,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시기라고. 경복궁까지 점령해버렸다는데,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재차 봉기한 거야. 재차 봉기. 그게 2차 농민 봉기. 넘겨. 그렇지. 자, 그래서 넘겨.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또 줄쳐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뭘 설치했대?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대. 그게 갑오개혁이란 소리야. 군국 기무처가. 갑오개혁. 그러면 갑오개혁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될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봉기가 나온다? 2차 봉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차 봉기, 2차 농민봉기 줄. 반외세 줄. 여기서 반외세란 특히 항일운동. 자, 그 다음에 북적과 난접의 연합 그거 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번. 논산에서 재직결 줄.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논산에서 다시 재직결하더라는 거지. 물론 이제 각각 봉기를 해서 여기서 합류를 하는 거야. 남접, 북접이.
그러면 나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외우나. 논산.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관군이 혼자 단독으로 진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해서 진압을 하는 거야. 근데 일본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진다고 해야 돼. 이때는 이긴다고 해야 돼.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진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다. 공주 전투에도 되겠지 뭐. 자, 그래서 2차 농민봉기는 오히려 간단해. 두 개만 확실히 외워. 논산에서 재직결하였으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 플러스 일본군의 진압으로 결정적으로 패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무슨 전투가 또 뭐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외워. 논산, 그 다음에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후에 2차 농민봉기가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탄압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나 결국은 전봉준이 체포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 이때 이제 탄압해서 이때는 일본군과 관군 민보단 그거까지 좋잖아. 2차 농민봉기 때지 이거. 왜 2차 농민봉기야? 일본군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농민들이 누구를 탄압해서 양반들 탄압했잖아. 부자들 탄압했잖아. 그러니까 양반들, 부자들이 뭐야? 그 단체를 만든 거야. 민보단. 그래서 민보단을 만들어서 동학을 탄압하기도 했다 정도로만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이 이렇게. 왜냐면 순서 과정 문제가 나와서 그래. 이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복잡해. 요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교조 신혼운동 요게 항상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게 갑오기역, 요게 세 번째, 요게 2차, 요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만 빼서 순서를 줬다고 해봐. 어렵잖아. 그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문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어쨌든 끝났어. 끝나고 영향과 한계로 간다. 자, 1번. 이 운동은 반봉건, 반해세, 민족줄. 그게 아까 동학의 성격이라 그랬지. 동학은 반봉건적, 반해세적, 민족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그리고 이게 농민운동의 성격이기도 해. 농민운동. 농민들은 반봉건, 반해세, 민족주의 성격의 운동을 한다.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읽어보면 전봉준이 나중에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 받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 너의 성명은 무엇이냐? 천봉준이다. 작년 1월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먹었다. 고부 나오는 순간? 고부 나오는 순간 1차 농민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부군수 조병갑이니까. 고부. 고부. 무슨 사연을 그랬는가? 그랬더니 고부군수가, 군수 또 나왔지. 고부군수가 조병갑일 거야, 분명히. 고부군수 딱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1차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고부에서 기포할 때 동학이 많았느냐, 원통한 사람이 많았느냐 할 때 뭐라고 답을 했을까? 원통한 사람이 많았다. 왜? 왜냐면 동학이 많았다 그러면 동학을 집중 타켓으로 탄압을 할 거 아니야,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수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통해서 했다. 그게 더 명분이 있는 거지. 지도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런데 3월 봉기 후 흩어져서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다시 봉기했는가?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뭐냐면 흩어져, 그냥 해산한 후 다시 봉기했다 이 소리지. 그럼 이걸 2차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근데 안 돼. 왜 그러냐면 뒤에 이용태 나왔잖아. 이용태가 안핵사. 그러니까 이거 딱 하면서 고부군수, 안핵사 이용태 딱 나오면 1차 봉기. 이때 물어보는 거야. 이때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를 읽어보자. 이때는 9월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난을 일으킨 것은 이때도 다시 난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2차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2차더라는 거지. 왜?
일본이 게하라 칭하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 왕궁이 뭘까? 경복궁 점령. 그걸 기억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까 흩어져서 다시, 그것도 다시라고. 다시 봉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핵사 이용태 탄압이다. 그러면 이건 2차로 가는 거고. 다시 봉기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본이 왕궁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일본 얘기 나오니까 2차로 가는 거지 이거는. 2차. 넘어가. 이제 해석만 하면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넘겨.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동항까지만 하자고.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개화 정책의 일부 반영. 자, 그것도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한 폐정개혁안 아까 있었지. 폐정개혁안이 전부 반영은 안 되더라도 요거 이후에 실시한 갑오개혁의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돼. 사실은 정부가 얘네들의 요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은 비치진 않았지만 결국 문제가 있어서 이게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혁의 필요성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 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근대 개혁 내지는 어쨌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좀 반성을 했나 봐. 자, 그래서 뭘 설치했대? 교정청. 교정청. 그것도 똥남쳐나. 이것도 전주화약 이후야. 전주화약 후. 그 앞에 자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조선 정부가 설치한 개혁기구라고 해야지 일본의 강요로 이면 안 돼.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자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게 됐다? 교정청. 이렇게. 이게 어쨌든 나중에 한 번 정리할 건데 요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교정청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건 자주. 그런데 이제 이거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궁극기무처라고. 그건 이제 일본의 강요로. 그래서 어쨌든 그거 저 줄만 쳐놓고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이후 갑오개혁에도 갑오개혁에다가는 궁극기무처라고 써놔. 거기다 아예. 궁극기무처.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이걸 갑오개혁은 아니야. 이건 이제 곧 없어져.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하는 게 그게 갑오개혁이야. 갑오개혁. 그래서 결국 이후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이후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미친 거 그 별표 쳐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전통적 봉건 질서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 결국은 거꾸로 전통적 봉건 질서의 붕괴를 촉진하는 개혁은 무슨 개혁이었다라는 거야? 갑오개혁이었다는 소리라는 거야.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그거 줄친 거 그 별표 쳐놔. 자, 이거는 동학과 갑오개혁의 공통점. 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는 거야. 노위문서 불태워버려라. 그런 게 다 신분제 폐지하자는 얘기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신분제가 폐지되더라고. 갑오개혁 때. 응? 자, 그 다음에 동학이 뭘 요구했다 또? 과부의 재가 허용을 요구했다. 맞아. 그리고 허용된다. 언제? 갑오개혁 때. 자, 그 다음에 또 무명잡세 폐지를 요구했다. 맞아. 동학에서.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써놔. 무명잡세 위에다가는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조세 법정은 말 그대로야. 조세는 법에 정한 것만 거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지. 근거에 없는 세금은 거두지 말아라. 무명잡세는 폐지하라. 그게 이제 조세 법정주의로 실현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 동학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그건 별표 쳐놔. 거의 주관식 같은 문제야. 별표. 그러나 뭐는 반영되지 않았다. 토지개혁. 그러니까 토지개혁은 무조건 동학만 맞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2번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3번 이거는 당연히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이렇게 나왔어. 그게 갑신정변이었잖아. 이건 반대로 백성들이 요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건 맞는 거지 당연히. 이해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청일전쟁의 계기. 그것도 반드시 알아놔.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이때 이제 청일 양국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결국은 이때 전쟁까지 일어나. 그게 1894년이야. 결국은 청일전쟁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갑오 농민운동이지 뭐. 동학농민운동이지 뭐. 끝이고. 자, 그 다음에 농민운동의 개성.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지. 일부 반영은 됐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어. 그러나 농민들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농민운동을 계속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디에 가담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병운동에 가담출.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게 그거 추천한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단발령이 공포되어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근대의병 봉기. 그걸 을미의병이라고 한다. 아까 했던 거. 유생이 주도했지만 농민들이 가담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물어볼게. 동학이 먼저야? 을미의병이 먼저야? 당연히 동학이 먼저지. 당연히 동학이 먼저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활약하기도 해. 그게 바로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그렇게 딱 줄만 쳐놔. 나중에 한번 의병운동 할 때 한번 다시 보기는 볼 건데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서 어쨌든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은 그냥 농민운동단체라, 농민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 중에서 지금부터 활빈당이라는 단체는 지금부터 좀 익숙하게 읽거나. 활빈당. 그렇지. 홍길동에 나오는 당이 활빈당이지. 그래서 가난을 구제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홍길동 얘기 나오면서 무장단체 물어보면 활빈당이야. 그 다음에 한계는 뭐 한 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거기까지. 한계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지금 의 있지. 2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평가로 5번까지 있지. 그거.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한 게 그런 거잖아.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정책의 일부 반영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우라고 3개. 신문제 폐지, 과부해제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그런 거.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읽으면 돼. 끝이지 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폐정개혁은 아까 있지. 그거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 여기 경찰이 이거 순서 맞으면 자주 나와. 아주 자주 나와. 이 순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1890년대 첫 번째 뭐 하나 정리했다. 동학. 동학은 크게 마지막으로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 교조, 신운동과 농민전쟁. 그래, 농민전쟁은 1차, 2차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정리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